자, 헌재 탄핵재판 주심에 정현식 재판관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강일원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는 여야가 함께 말하자면은 추천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지금 헌재 재판 가운데서 여야가 함께 추천한 재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 것인가. 근데 헌재에서 뭐 공개를 하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절대로 공개 못한다 하다가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초저녁께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고 제가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 정형식 재판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추천한 재판관입니다. 이분이 주심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헌재는 오늘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 변호, 재판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헌재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있는 직후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법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법리를 따져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가장 우리의 과오, 뉘우침, 회한, 이게 뭡니까? 군중 심리로 감정적인, 정말 어이없이 당한 세대결에 촛불에 눈이 그을린, 눈이 멀은 탄핵 아니었습니까? 탄핵 가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은 절대 그런 일을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모두의 보수 우파들의 결심이죠. 자, 윤탄핵 심판 주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현식 재판관. 와우, 네, 이 뉴스가 이제 오늘 뭐 엄청나게 도배가 됐죠.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정형식 이 63세 사법연수의 17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오늘 파악됐다. 네, 이 분은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수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함께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 평판을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안심하셔도 된다. 네, 우리 파트너 말씀대로 기계가 전자로, 컴퓨터로 이 추첨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요? 네, 다들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루비님 단계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 유튜브에서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탄핵 재판관 6명이 현재 있는데 이 6명이 찬성, 가결 뭐 이렇게 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끔찍한 장면이 여러분께 아마 다시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6명입니다. 이 6명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탄핵 재판관이 지금 6명이 있죠. 이 헌재에서요. 그런데 6명이 심리를 다 마치고 나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한다. 그러면 6명 가운데서 한 명만 나는 탄핵 찬성 못해, 이러면 기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명 체제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은 이 3명을 공석을 벌충하기 위해서, 임명하기 위해서 아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9명이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9명이 됐다고 하면은 이 9명의 경우에도 6명이 찬성을 하면은 탄핵이 가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수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9명, 즉 3명을 벌충하게 되면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 비관적으로 볼 때 6명이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 탄핵을 찬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금의 6명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6명 체제라면은 최소한 정형식 이 주심은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도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6명 체제를 끝까지 가게 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I will be back 이러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우리가 이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렇게 보면 문형배, 네, 임기 만료가 이미성과 문형배 25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둘도 날아가게 되면은 임기를 다 마치면은 이건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무슨 한이 있더라도 헌재의 심판이 끝나도록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미, 이거는 김명수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형도, 네, 오늘 아침에 뭐 출근을 하면서 12월 안에 3명이 충원될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간 이 사람도 김명수가 말하자면은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성향이 아주 노골적이죠.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뭐 서영교가 하는 행사에 헌법재판관이 네, 얼굴을 내밀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씨 꿈 깨요. 이 사람 한 딸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정현식 주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주심을 맡게 된 분입니다. 올곧은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네, 지명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김복형, 저는 이분의 이 청문회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입이 엄청 무겁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이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야 이제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분은 네, 보수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6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6명 가운데서 위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가 탄핵에 찬을 해도 정현식, 김복현이 no, 안 돼, no impeachment 뭐 이렇게 되면은 탄핵은 기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명 체제에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걸 사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연내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 처리 전망, 이거는 여러분 제가 경향신문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마은혁, 이 사람은 이 사진만 봐도 이렇게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민주당의 지명입니다. 민주당 추천입니다. 그리고 정계선, 여기도 민주당 추천입니다. 조한창, 네, 국민의힘 추천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잘못되어 있느냐? 보통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은 이 중간에 좋습니다. 민주당 1명, 네, 국민의힘 1명, 이 중간에는 강일원 전에
헌재 재판관처럼 여야가 합의한 인물이 들어서야 이게 정상입니다. 자, 바다 선생님 사진만 봐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 표정들만 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정계선이 이 민주당에서 정계선 못 가지. 그래서 민주당이 두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케이. 그래 뭐 그렇게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만 따지는 그래 그런 사람이면 좋아하면서 정계선을 날리고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40여기 정계선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여러분 6명일 정도의 이 4명에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 2명을 합치면 6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명 가운데 6명이 탄핵을 찬성하면은 탄핵안이 여러분 가결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시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에 들어갑니다. 자,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 이내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몇몇 이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꼭 182일 안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답니다. 180일 넘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느긋하게 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것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6명이라도 얼마든지 탄핵에 그 여러 가지 결정을 가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6명 이상 출석하면은 6명이 이 가운데서 전원일치 말하자면은 진짜 만장일치로 6명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가결됩니다. 근데 6명 가운데서 1명만 절대로 탄핵 반대한다. 나는 탄핵 반대. 이렇게 하면은 기각됩니다. 자, 탄핵이 기각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복귀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우리 K 로즈님께서는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네, 권성동 때문에 막 이러시는데, 네. 자, 그리고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된다. 이제 국회에서 헌재에 보낸 탄핵안이, 소추안이 인용이 되면은 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 뭐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자, 내년에 4월 18일에 문영배 소장과 이 이미선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퇴임을 하고 나서 후임자를 곧바로 충원을 못하게 되면은 정현식 재판관이 소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뒤에 꼭 180일 안에 이거를 심리를 끝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넘겨도 됩니다. 이게 무슨 죽어도 뭐 필수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상세하고 우리의 헌법에 대해서 매우 밝은 이 헌법 덕후, 헌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표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 변호인단 대표로 정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우리 법조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이 실력파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많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매우 가깝고 막역하고, 이분이 로펌의 방통위원장을 사퇴를 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니까 사퇴를 하고 로펌에 가 계시다가 로펌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 로펌을 사직한다 이러면서 사직한 분입니다. 아, 정말 그런 점에서 이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매우 이 든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 헌법재판소 이 재판정에 출석하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의 변론을 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생중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우 확고한, 그러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거는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 고발이 있을 때 그때 재판정에 할 수 없이 구속돼서 끌려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거 우리에겐 고통이었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 역사에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이 하나 잘한 거,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를 2월 15일 안까지 꼭 해라. 그리고 한덕수에게 이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를 민주당에서 총 공세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적으로 민주당이 그 과거를 통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지들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입이라도 찍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네, 그 혓바닥으로, 그 입으로 나불나불 대놓고 나서 그걸 뒤엎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2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직무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것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가 회상을 해볼까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 출신 내 추미애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7년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뿡개가 조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이 없다. 아주 이렇게 다들 분명하게 된 얘기를 했네요. 2011년 2월 1일 합창하듯이. 그 다음에 변호사를 한 박주민은 또 뭐라고 했는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네. 아이고, 딱 부러지게 얘기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훼손이고, 네. 임명 권한 없고, 네. 어불성설이다. 이런데 무슨, 네.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관,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는 여러분 뭡니까?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법적인 언어에서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111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인규님 말씀대로 당근입니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